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9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FOMC 결과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요. 이게 시장 전망과 다르면서 지금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랐는지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10월달 금통위의 빅스텝 전망과 그 이후 11월 금통위 전망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3.25%로 기준금리를 0.75% 올렸죠.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이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1.0에서 3.25%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예측이 됐던 거예요. 문제는 점도표였습니다. 이 점도표가 뭐죠? 연준 위원 19명이 생각하는 미래 금리 전망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6월 전망과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올해 말 금리 수준과 내년 말 금리 수준의 평균을 봤더니 올해 말은 4.4%가 나오고 내년 말에는 4.6%가 나왔다는 겁니다. 당초 전망보다 0.8에서 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얼마 전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한 이야기 부분이 그대로 점도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약적인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한동안 유지하겠다. 그래서 연말에 금리 3.5%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낮아질 거란 시장 기대감을 한순간에 눌러버렸죠. 그러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요 파괴를 이루겠다는 건데 의도적으로 경기를 침체시켜서 인플레이션부터 우선적으로 잡겠다는 부분이 이번 점도표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전망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3.25%까지 올리고 11월달 FO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한번 더 밟아요. 그리고 12월달에 0.5%포인트 빅스텝 밟아서 4.5%를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자, 금융시장은 놀랐고 달러 인덱스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 막판에 미국 증시 급락했고 아시아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111까지 올라갔네요. 이거 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긴축을 해대는데 달러 가치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자, 금일 원달러 환율도 가볍게 1,400원을 돌파를 했고요. 1,413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환율 때문에 물가 안정이 미국보다 훨씬 늦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4.5%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어도 되나? 자, 보세요. 지금 이창용 원외 총재는 연말에 3%대가 합리적이라고 7월, 8월 달 연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물가 경로대로 때문에 잘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수준이면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연말 예상 금리가 4% 중반으로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물가만 보고 통화 정책을 세울 수 있겠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자, 바로 이창용 원외 총재가 깜빡이를 켰습니다. 10월 빅스텝을 시사한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제? FOMC 이후에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서 기자들한테 언급을 한 거예요. 당초 4% 수준으로 기대했던 미국 연말금리가 상당폭 높아졌다. 그러면은 한미 기준금리의 과도한 역전에 따른 빅스텝 필요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서 흘린 거죠. 자, 10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10월 12일 날 예정돼 있죠. 이창용 원외 총재는요, 조건을 달긴 했어요. 금통위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하지만 금통위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야. 안 올릴 수가 없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월 12일 날 0.5%포인트 금리를 올려서 3%에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빅스텝이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산시장에. 실제 7월달 금통위 이후에
본격적인 집값 하락세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버티던 강남 지역도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요. 송파 잠실 지역은 뭐 최대 7호까지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기준금리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1%대에서 2%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추가 빅스텝이 단행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대 예금금리 시대가 오고요. 5% 수준의 대출금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가 빅스텝이 단행된다면요. 제가 볼 때는 매도자, 그나마 지금 버티고 약간 고가로 호가를 내놓는 사람들도 완전히 심리가 꺾일 거라고 본다는 부분이죠. 수요 끊긴 건 어차피 지금도 똑같으니까 매도자 심리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집값은요. 매도자가 급할 때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빅스텝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빅스텝 올해 한 번만 더 해야 될까요? 10월 달에 빅스텝 한 번 하면은 자본 유출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에서 10월 달과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 4.5% 수준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11월 달에 0.25% 올려도 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이 11월 달에 0.25%포인트 올리면요. 연말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25%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을 보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는 기준금리 한미 역전금리 차이가 1%포인트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1.5%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 1% 내외에서 관리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75에서 1%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창용학원의 총재도요. 기준금리 역전 허용폭을 최대 1.0%포인트로 자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요. 환율 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금통일 시기에 미국 예상금리가 현재 4%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은 3%네. 그럼 이때 3.25%로 맞추게 되면 12월 금통에서 미국이 0.5%포인트 올리면서 1.25 벌어지가 부담스럽다. 당연히 그거보단 줄인다고 한다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야, 11월 금통에서도 빅스텝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거죠. 최악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3.5% 기준금리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1분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역전세 충격에 불가피합니다.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에 고금리라 문제는 2년 전에 0.5% 기준금리 때 전세 가격이 형성됐다는 부분이죠. 만기되는 집주인들 난리가 날 겁니다. 저는 IMF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부동산 위기가 올 것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서요. 이 위험한 상황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만기되는 집주인들이 있으면 먼저 자금을 미리 확보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